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교재는 요약집 558페이지입니다. 요약집 558페이지 10번 테마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 여기 펴놓으시고요. 558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잠깐 복습해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징수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자, 그럴 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원칙적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그러면 어떤 죄를 받습니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고요. 근데 그 납세 고지서를 받고서 자, 고지서를 통해 징수하는 세금은 납부기 전에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그렇습니까?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 지방세 어떤 게 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을 시작하는 네 가지의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예요.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죠? 본세에 따라서 신고 납부할 수도 있고 뭐 보통 징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고 납부 원칙으로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신고 납부입니다. 등등. 국세에서 신고 납부하는 국세 있는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웬만한 국세는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도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통징수 방식, 정부과세 방식은 과세관청에서 과세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않는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여기서 목소리가 커지네. 좋습니다. 재산세, 친구라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부. 그 다음에 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이 자 보통징수합니다. 정부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예요.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부가세인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세금이다.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적용되는 게 가산세인데 일단 얘는 그 신고납부 불성실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얘 가산세 조세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가산세 20만 원이 계산됐다.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면 합해서 120만 원 내라고 보내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킵니다. 근데 이 가산세 가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징수 순서상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가산세에 포함돼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 가산세는 종류가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났다 그러면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은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6%, 1십만 분의 25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됩니다. 지방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고 국세는 납부지원 가산세입니다. 자, 근데 또요, 이 가산세 이렇게 적용되고 가산금이라는 것은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이 있어서 그 납부기 한내 세금을 미납부했을 때 뭐예요? 가산금입니다. 그러면 가산세는 하여튼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고, 자, 가산금은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 납부기 한내 미납부하면 뭐고? 가산금입니다. 그럴 때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을 부과하고, 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을 시켜야 포함시키잖아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은 우리가 지방세 가산금이라고 제가 애초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세에서는 종전의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합해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올해 신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방세만 가산금 규정이 있는데 그럴 때 가산금 고지세 기준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났다 그러면 체납세액의 몇 프로? 3%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로 역시 그래요? 아니지. 납부기한 지나서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자, 중가상금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매 1개월에 경고할 때마다 몇 프로씩? 0.75%씩
자, 중가상금 적용됩니다. 중가상금은 일반 가상금 3%에 더해지는 가상금인데, 그래서 한 달씩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0.75%씩 중가상금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 60개월까지, 5년, 60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가상금은 체납적액 최대 45%, 일반 가상금 3% 합치니까 가상금은 체납적액 최대 몇 프로? 48%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인데 고지서에 기재된 기재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근데 1,000만 원인데, 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뭐 예를 들어서 2012년 몇 월 며칠, 자, 2012년 예를 들어서 7월 30일, 실제 납부한 날은 2020년 5월 뭐 20일. 그러면 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지났죠? 하루 딱 지나면 벌써 3% 깔았을 것이고,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중가상금이 적용됐을 것인데 5년이 지났잖아요. 60개월이. 그러니까 중가상금 45%, 일반가상금 3%. 자, 일반가상과 중가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인가? 얼마요? 480만 원의 가상금이 붙습니다. 48%까지.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었고요. 가상금은 중가상금 적용할 때 체납한 지방세가 얼마요? 30만 원. 미만은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아요. 그럼 30만 원 미만이니까 30만 원이다. 딱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이면 중가상금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랬습니다. 30만 원 이상부터 중가상금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가상금 적용할 때 있잖아요. 예, 고지서에, 같은 고지서에 자, 두 개 세목이 병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 재산세 고지서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병기되어 있다. 자, 나란히 적혀 있다. 그럴 때 중가상금 30만 원 미만을 판단할 때는 납세 고지서별로 판단해요. 따로따로 세목별로 판단해요. 세목별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재산세가 30만 원 미만인지 지역자원시설세가 30만 원 미만인지,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방세는 가상금 규정이 있는데 국세는 이제 좀 전에 가상금 규정 삭제되고, 자, 납부 불성실 가산세랑 통합시켰죠.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신설이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납부지연 가산세가 신설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국세가 종전의 가상금 규정과 종전의 가상금 규정 3% 적용되는 거. 자, 요거하고, 자,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나 납부하는 세금에 있어서 그 납부불성실 가산세요. 이게 비슷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헷갈려하니까 이것을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종전에 일일 0.025%로 적용되는 거, 이걸 이제 통합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3% 요거 적용되는 것은 납부지연 가산세에서 3%는 종전에 가상금 규정이 온 거니까 이거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만, 발부하는 경우만 이게 적용됩니다. 3%가.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처럼 정부가 가세할 때 그 고지세 기준 납부기한, 자, 12월 1일부터 15일, 그 15일 딱 지나면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은 3%를 적용합니다.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로 적용되고, 그래서 이 두 개 합한 게 종합부동산세. 자, 원칙 정부가 가세할 때 납부지연 가산세가 이렇게 적용됩니다. 종부세처럼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은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입니다. 종전의 가상금 규정과 요거 납부불성 가산세 통합시킨 건데, 근데 지방세에 있는 중가상금 납기후에 1개월 경과할 때마다 0.75%씩 중가상금 0.75%씩 적용되는 거, 요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냥 3%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 적용됩니다. 종부세, 원칙 정부가 가세할 때요. 자, 이런 거고. 근데 양도소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났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예정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고 그 다음에 일일 0.02%로 납부지연 가산세 정도입니다. 양도세는. 근데 종부세처럼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세금은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났다 그러면 3%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 이렇게 해서 합한 게 종부세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차이점? 지금 3%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 징수되는 세금, 요거 종전에 가상금 규정이 온 거니까 고지서를 통해 징수되는 세금은 3%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고, 양도소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깔고 일일 0.02%로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고요. 우리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럴 때 물론 이제 아까 종부세요. 신고납부를 고의소득 통해 버리고 선택하면 종부세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고납부 선택할 때. 자, 그리고 우리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납세무 성립식이요. 취득세는 어느 때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해요?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세 일부도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주민세 일부요. 제3분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는 어느 때? 과세 기준인데 언제다? 7월 1일 날 납세무 수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또요. 우리 이런 것도 있어요. 지방소득세 같은 애들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 되는 거예요. 어떤 수강생분이 어제도 밤에 진지한을 올라오셔가지고 저는 도대체 지방소득세가 어떤 세금인지 자꾸 지방소득세가 옛날 주민세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면서 그걸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하는데 기초과정을 안 들으신 분들이죠. 지방소득세라는 게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건데 옛날에 주민세, 우리가 소득세 낼 때 옛날에는 소득세액의 10%로 법인세액의 10% 주민세가 부가세로 부과됐었다가 그 주민세에서 그 역할을 하던 그게 지방소득세라는 것으로 이제 따로 떼어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방소득세로. 그래서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나 법인세액의 10% 부과되던 부가세였는데 그래서 옛날에 양도세 1,000만 원 그러면 10만 원에 100만 원에 지방소득세 요게 이제 부가세로 부과되다가 지금은 이제 독립세로 전환돼 가지고 소득세 낼 때 그 역시 소득세액이나 법인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그 소득세액의 법인세액의 10분의 1 세율로 부과되잖아요. 그 자동 계산이에요. 양도세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0만 원. 그 다음에 또 종합소득세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 원. 자동 계산되죠? 이것을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자가 소득세액이나 법인세액을 과세 표준에서 10분의 1 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 근데 이 지방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그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에 지방소득세도 납세무 성립합니다. 농어촌, 왜냐하면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요, 그때 달라요. 역시 성격, 징수방법, 납세무 성립 시기가 부가세들은 다 뭘 따라간다? 본세.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가 취득세 부가세일 때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취득하는 때. 종농이 종부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어느 때?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부가세일 때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그럼 외울 게 아니에요.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는 그냥 본세에 따라서 그때 납세무 성립합니다. 그 세금 따라서요.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어느 때 원칙적으로 납세무 성립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12월 31일 소득세 같으면 그런 건데 시험에서는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냐? 그러면 달의 말일입니다. 그 과세 표준이 내린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에요. 그냥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요거 기억합니다. 달의 말일. 그 과세 표준이 내린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데 그냥 달의 말일. 그냥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가 절 보셔야죠.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올려도 내리라고 그랬죠?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 가는 때도 아니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고 30일 경과하는 때도 아니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요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성립식이 배운 것 중에 이 가산세를 좀 한번 볼게요. 요약집 555페이지를 펴보세요. 요약집 555페이지를 펴보시면 요약집 555페이지요.
상단 쪽에 보면 지방세 가산세라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지방세를 신고납부를 불성실해요. 그럼 가산세 적용되는데 이때 지방세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취득하는 때고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니까 등기 등록하는 때고 그런 겁니다.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하는 때 그러면 그렇다지만 아니고 가산세, 지방세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입니다. 근데 국세가 가산세가 복잡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국세 가산세 거기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국세요. 양도소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 자,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요. 그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하는 때예요. 양도소득세, 자, 예정신고 납부 기한, 네, 자, 신고를 불성실했다. 그럼 그때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냐 그러면 그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하는 때예요. 근데 두 번째 동그라미 번 납부지원 가산세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종전에 양도소득세 자, 신고 불성실한세 깔고 그 다음에 납부지원 가산세 1일 0.025% 적용되잖아요. 자, 그럴 때 납부지원 가산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하고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데 요거요. 그러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0.025%로 자, 납부지원 가산세 적용되잖아요. 국세. 그럴 때는 1일마다 그 납부기한 경과하고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고. 자, 1일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5%니까 그날이 경과하는 때 자, 납부지원 가산세 납세금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3번. 자, 이거 국세기본법 47조의 4, 1항 3호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납부지원 가산세에 관한 규정인데 요때 납부지원 가산세는 종부세율 3%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해서 적용되는 3% 적용될 때, 이 3% 적용될 때 그때 납부지원 가산세는 어느 때 납세금 성립하느냐? 그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 경과하는 때. 고지서를 통해 징수세니까 종부세 12월 15일 그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 경과하는 때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그럴 때 납부지원 가산세는 자, 납부 기한이 그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 경과하는 때고. 그다음에 자, 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여기 보세요. 아까 납부지원 가산세, 양도소득세처럼 이렇게 납부불성실 종전의 납부불성실세 1일 0.025%로 적용되는 그때 납부지원 가산세는 그 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고 이거 1일 0.025% 적용되니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5%니까 납세 의무 성립은 어느 때 성립하느냐? 얘는 그 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 3% 적용될 때 그때 납부지원 가산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냐? 그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고 대충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이게 복잡하게 바뀌어가지고 뭐 그렇지만 한번 그래도 개정세법이니까 좀 유의해서 한번 봅니다. 자, 그 밖의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에 납세금 성립하는 때고 그 밖에 자 가산세는 국세 가산할 국세에 납세금 성립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산할 국세에 납세금 성립하는 때.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눈에 익혀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냥 양도세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처럼 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자,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법정 납부기한이 자, 납부지원 가산세가 이렇게 3% 적용될 때는 3% 적용될 때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 징수할 때만 3% 적용되는 거니까 이때 3% 적용되는 납부지원 가산세는 어느 때라고요? 이거는 납세 고지서에 따른 써드릴까요? 그러면 3% 적용될 때 납부지원 가산세에 이때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요때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요거는 납세 고지서에 따른 그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 경과하는 때고 경과하는 때고 그다음에 이렇게 납부지원 가산세인데 또 똑같이 납부지원 가산세인데 종전의 납부불성실세로서 1일 0.025% 적용되는 이때 납부지원 가산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나 그러면 그 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고 1일 그렇죠?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1일마다 납부기한 경과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잖아요. 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이렇게 납세금 성립합니다. 정확히는 몰라도요.
객관식 시험이니까 우리가 골라낼 수 있으면 되잖아요. 일일 0.05% 정도 되는 그 납부지원 가산세는 그냥 일일마다 그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5% 납부지원 가산세 정도 되니까 그 일일마다 그날을 경고하는 때고 일일 기억하시고 일일. 자, 그 다음에 고지서를 발부할 때 납부지원 가산세 납세금 송입 시기는 그 고지서에 따른 납세 고지서가 나오죠.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고하는 때고. 그 다음에 자, 일일 0.06% 정도 되는 납부지원 가산세는 일일마다 요걸 좀 기억하고요. 예? 일일을 기억하고 요거는 납세 고지서를 기억하고요. 이때 납세금 송입한다. 이렇게 해서 좀 대충 알아둡니다. 좀 더 자세히. 그 다음에 저를 봅니다. 추상적으로 송입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여러분 뭘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세금을 계산하냐.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납세금을 확정하는데 자, 어느 때 확정이 됩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신고하는 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거라고 그랬죠. 물어볼 때 원칙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데 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게 있습니까?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 애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는 이게 신고 납부하는 애들은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됩니다. 지방세. 국세에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거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뭐 등등 종부세도 신고 납부 선택하면 어느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국세에서 자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부중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국세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가 있습니다. 딱 세 가지 일단 기억하면 되는데 어떤 거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게 있어요? 재산세. 친구는 자신 있었잖아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국세에서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게 있냐?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이래서 확정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소멸도 했습니다. 납세무 소멸 사유요.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 취소예요. 취소가 소급해서 시작 없어지니까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5가지 소멸 사유. 아닌 거 법인의 합병.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 합쳐졌다고 그래가지고 A법인 세금 납부하는 거 없어지면 다 그렇게 하겠죠? 법인의 합병. 그 다음에 부가 철회. 거기서 보냈다 걷어들인 철회. 그 다음에 납세자 사망. 이런 거 소멸사유 아니고요. 제척기간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인데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압류는 제척기간이 중단하는 사유이다. 압류는 제척기간이 중단하는 사유다. X입니다.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법률강의 주속기 확정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제척기간 자 여러분 봅니다. 일반 양도세 같은 국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요.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 같은 애들은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요. 똑같아요.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어떻게 되었어요? 15년, 15년, 10년.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 15년, 15년,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다만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이다?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 같은 애들이요. 취득세를 그냥 취득일부터 60일 그냥 법정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때는 제척기간이 몇 년이냐? 7년입니다. 근데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을 했어요. 우리가 상속 증여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게 취득세 물건일 때 그때 취득세를 낼 때 상속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는데 취득세를 낼 때 그때 무신고의 경우는 신고기한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그때 무신고는 몇 년이라고요? 10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이다? 10년 했습니다. 우리가 소멸시효 기간이요. 소멸시효 기간이 자 지방세가 올해 개정이 돼서 별표 시험에서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작년까지는 금액 상관없었는데 올해부터 지방세 소멸시효는 5천만 원 미만은 소멸시효 몇 년? 5년. 자 세금 부과하신 때부터 5년 지나면 시효 완성합니다. 5천만 원 이상의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몇 년? 10년입니다. 금액 또 다른데 국세는 금액이 다른데 5억 원 미만은 몇 년?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요. 여러분이 저처럼 달달 외울 건 아니지만 대충 알아두실 필요는 있는데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납세 고지, 독초,
납부 최고, 압류, 교부 청구 이렇게 세금 내라는 주로 액션이 있잖아요. 납세 고지,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하거나 독촉하거나 뭐 납부 최고하거나 또 그다음에 또 교부 청구하거나 또 압류하거나 이렇게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을 때는 시효가 중단하는데 소멸시 중단은 이전에 3년 진행되고 있다가 이렇게 납세 고지, 독촉,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이런 게 있으면 시효는 처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그랬죠? 예?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고 이런 거 이게 특징이고 정지는 그 기간만 정지합니다. 뭐 분납 기간, 징수 예의 기간, 사행의 취소, 소송을 소송이 진행 중 기간, 뭐 연부연납 기간 무슨 기간 동안에만 정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복습한 내용이 자 징수 방법, 가산세, 가산금, 납부지원 가산세,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이런 내용들 오늘 복습한 내용이 시험에서 올해 출제가 저 총론에서 유력시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자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오늘 어디로 가시냐면 요약집 558페이지를 봅니다. 요약집 558페이지에 10번 테마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인데요. 요게 시험에 자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스트레칭 한번 하고 갈까요, 여러분들? 자 목 운동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목 운동.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아이고 좋습니다. 어깨 돌리시고 좋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6월이 됐네요. 이제 6월이 왔네요. 자 여러분 금방 이제 6월은 이제 여름을 이 시련 앞으로 다가올 그 시련을 예고하는 달이죠. 그래서 무더운 더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19와 여러분들 싸워가면서 잘 버텨야 되는 시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자 우리 오늘 그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인데 요거는 시험에 29회 시험 때 가끔 나오는 건데 29회 시험 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또 가끔 나오는 건데 작년에 30회 연달아 나왔어요. 29, 30회.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 이게 3년 연달아 나올 가능성은 좀 독립화 문제로의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낮아졌는데 다만 종합 문제 속에서는 얼마든지 또 나올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걸 중심으로 또 우리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 봅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 1번이요.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 요건 어떤 거냐면 동그라미 1번이요. 자, 동그라미 1번 국세, 지방세, 가산금, 체납소원비는요. 체납소원비라는 것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인데요. 이런 것들은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체크죠, 여러분들? 당연히 이건 뭐냐면 담보가 없이도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 경매 넘어갔을 때 이게 우선해서 징수됩니다. 얘네들이 세금이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담보가 없이도 우선해서 징수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원칙인데 중요한 것은 거기 박스 안에 여기 내용에 별표시를 합니다. 여러분 박스 안에 별표시를 하시고요. 보겠습니다. 국세 우선 순위를 보시면 체납소원비 1등이고요. 얘네들 국세 징수금이라고 하는데 체납소원비, 국세, 가산세 얘네들을 우리가 국세 징수금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담보 없이도 매각되면서 우선해서 가져가는데 얘네들 사이 징수 순서를 보면 체납소원비가 1등, 2등이 국세, 3등이 가산세입니다. 여기에 자 어떤 거냐면 여기 잠깐 한번 화면을 보세요. 여기 이제 개정세법이에요. 2020년 여기 개정세법인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 사이에서 징수 순서가 올해 개정이 됐어요. 체납소원비 1등, 2등이 국세, 가산세 제외한 국세, 그 다음에 3등이 종전에 가산금이었는데 지방세처럼 가산금이었는데 여기에 가산세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자 우리 왜 바뀌었습니까? 국세에서 가산금 규정이 삭제됐잖아요. 그리고 납부지원 가산세로 통합되면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가산세로요. 지방세 징수 순위는 요것은 이제 지방세 우선 순위 요거는 이제 시험에 이미 한번 종합 문제 속에서 한번 지문에 나왔던 건데 정답 질문으로 지방세는 체납소원비 1등이고 2등이 지방세, 3등이 가산금 순서입니다. 이렇게. 근데 국세도 가산금이었다 이제 올해 뭐로 바뀌었다고요? 가산세로요. 그래서 2020년 여기 개정세법이니까 여러분들이 국세 징수 순위, 지방세 순위, 특히 국세 징수 순위를 중심으로 해서 별 표시해놓고 이걸 딱 여러분들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잠깐 한번 보시면요.
국세나 지방세는요 순위가 같아요. 국세라고 해서 지방세보다 우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순위 같습니다. 동순이에요. 국세나 지방세는. 근데 그럼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 요게 또 29회 시험 때 정답 질문 나왔던 건데 조세들 상호간의 우선권을 보면요. 담보된 조세가 1등이고 2등이 압류한 조세고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조세들 상호간의 순서가 정해집니다. 국세 지방세 순위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얘네들 사이의 순서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거기 동그라미 2번 조세채권세 우선권에서 담보된 조세, 담보의 동그라미, 압류한 조세, 압류의 동그라미, 교부 청구한 조세, 교부 청구의 동그라미요. 자, 이렇게 순서가 정해집니다. 근데 시험에 자, 어떻게 한번 나왔냐? 그러면 자, 29회 시험 때 압류한 조세는 담보된 조세 우선하여 징수한다 그랬습니다. 압류한 조세는 담보된 조세 우선하여 징수한다. X제곱인데, 네. 자, 담보된 조세가 1등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담보된 조세라는 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제가 100억짜리 빌딩을 얘를 상속받았어요. 제가요? 100억짜리를? 그러면 그냥 강의 안 하고 그냥 강의나 일주일에 한 번만 할까요? 심심하니까. 그냥 월세나 받고 그냥 세나 받고 그냥 편하게 지내겠죠? 자, 여러분 봅니다. 이 100억짜리 빌딩을 얘를 상속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100억짜리 빌딩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자, 상속세는 엄청 많이 나왔겠죠? 근데 돈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연 단위로, 상속세 같은 것은 연 단위로요, 세금을 연부연납이라고 그래서 연 단위로 세금을 나눠낼 수 있어요. 연부연납 기간은 이제 아까 소멸시효가 정지하는 기간이라고 했는데, 어떡하네, 연부연납, 연 단위로 나눠낼 수 있는데, 그럼 세무서에 있잖아요. 나 100억짜리 빌딩 받았는데, 세금 다 엄청 많이 나왔는데 상속 내라고 하는데, 나 지금 돈이 없으니까, 현금이 없으니까, 내가 연 단위로 내가 몇 년 동안 나눠낼게요. 말로만 하면 뭐예요? 그죠?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 그걸 연부연납을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담보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연부연납 같은 것을 허용합니다. 그럴 때 이런 거예요. 담보된 조세가 우선 징수됩니다. 담보 잡아놓은 조세가. 자, 그 다음에 압류한 조세, 그 다음에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 정해진다는 것도 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올해 독립화 문제는 안 나오더라도 종합 문제 속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 내용들 국세지방세 우선권에 관한 동그라미 1번과 2번 내용을 꼭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의 예외예요. 여기서 이제 작년에는 여기서 정답 지문이 있었는데요. 먼저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직접 경비 우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공익비용의 우선입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공익비용의 우선이요. 자, 제가 리모컨을 어디다 놨을까요? 아, 저기다 놨구나. 아이고, 제가 여기 안 갖고 리모컨. 자, 보시면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한번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저 교재를 볼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재를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공익비용 우선 어떤 거냐면 교재를 보세요, 여러분들. 공익비용 우선 어떤 거냐면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의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손비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강제집행 절차에서요,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은 채권자 모두를 위한 공통비용이잖아요. 이 매각에 대해 누구라도 한 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채권자 모두를 위한 공통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최고 우선입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에서 최고 우선해서 가져갑니다.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은 무조건 우선합니다. 자, 이런 것들 다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선집행,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간 지방세나 공과금에 붙어있는 가산과 찬합손비가 일반 또 국세, 조세보다 우선하는데요. 주의를 보니까 이 규정은 지방세나 공과금 자체가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간 지방세나 공과금에 붙어있는 그 가산금과 찬합손비가 국세보다 우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피담보채권의 우선이요.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이 동네 얘네들 국세지방세 우선권 테마에서는 요걸 이제 제일 많이 또 물어봤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이 뭐냐 그러면 자, 저당권, 질권 등에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요. 그럴 때 그 법정기일이 그 박스 안에 별표시 되어 있는 박스 안에 보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목은 신고일,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세금은 납세 고지서 발송일을 우리가 법정기일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신고일이나 거기서 발송일, 물론 예외도 있지만 예외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어서 제가 생략했고요. 하여튼 이 신고일이나 합세 거기서 발송일, 이 법정기일 전에요. 다시 동그라미 1번 본문으로 갑니다. 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이나 질권, 저당권에서 담보된 채권이 국세지방세 또는 가산권보다 어떻게 하냐? 우선 변제됩니다. 자, 다만 체납손비보다는 이 피담보 채권도 우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법정기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 고의소를 통해 신고할 때는 고의소 발송일 전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설정되면 그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국세지방세 세금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체납손비보다 우선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거기 지방세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 내용을요. 법정기일 전에 똑같아요. 신고일이나 고의소 발송일, 이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 매각에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 그 다음에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 가산금 제외하고 을 징수하는 경우에, 여기부터 또 밑줄이죠.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네요. 법정기일 전에 등기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한다. 즉 법정기일 전에 자 이렇게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 보증금이 일반 세금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여기에 별표시 하나 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여기서도 작년에 정답 주문이 있었고 또 옛날에도 하여튼 여기서 한 옛날 것까지 포함하면 한 5번, 이 동그라미 2번 내용을 한 5번 물어봤어요. 작년까지 포함하면.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경우요.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는 설정일자 관계없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든 후에 설정됐든 관계없이 국세지방세, 이 세금들이 더 우선합니다. 자,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가 어떤 거냐,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단 말이에요. 당해세라고도 하는데요. 당해세라고도 하는데 어떤 거냐, 재산세, 친구 나와야죠.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다 체크입니다. 지방교육세,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또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뭐 참고적으로 자동차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주로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얘네들 세금들과 또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증여세, 얘네들은 당해세라고 해요.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라고 그래가지고 설정일자 없이 항상 이 얘네들이 세금들이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피담보 채권보다. 자, 그리고 559페이지로 갑니다. 559페이지 그 박스 안의 내용을 보니까요. 동그라미 기억번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번을 보니까 해당, 이건 한 번에 편하게 보세요. 해당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당해세죠.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얘네들이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가 피담보 채권이나 임차 보증금보다 더 우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니은번이요. 법정기일 전이 아니라 법정기일 후에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법령 인정된 바에 따라서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압류한 날 이후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국세는 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는데,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다면 모르겠지만 법정기일 후에 설정됐으니까 자, 요거 채권은 세금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 싹 그래서 한번 보시고,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느냐 후에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는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무조건 우선합니다. 다시 고개를 들어보세요. 금방 본 거잖아요.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가 어떤 거냐,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가 어떤 거냐. 다시 봅니다. 아니, 화면 보셔도 되긴 되는데 각종 절 보면서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가 어떤 거냐고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뭐 자동차세도 있지만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나 증여세는 그 당해세,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 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얘네들이. 자, 그 다음에 그 559페이지를 봅니다. 양가로 3번이요. 소액주택 임차보증금의 우선이요. 자, 우리가 소액 임차보증금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을 말하는 거예요.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그 서울 같은 수도권과 또 뭐 수도권 외 지역하고 해가지고 중개사법에 배우잖아요.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자, 제가 며칠 전에도 어디 다른 데서 이제 강의하면서 이번 주에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이 서울 수도권 얼마예요? 막 뭐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자신 있게 얘기를 안 하고 우물우물하면서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안 배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그 정도는 알아야지, 상식적으로. 진짜.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되실 분들이 왜 이래요? 지금 정도는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그 우선변제, 됐어, 토론 하지 말고. 자, 우선변제. 진작 알고 있었어야지 뭘 이제 토론하고 그래.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그런 것들은 세금보다 더 우선합니다. 자, 세금보다 우선하는데 다만 얘네들도 체납소임보다는 우선할 수 없고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소액 주택임차보증금이나 소액 상가임차보증금이 자,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봅니다. 임금채권의 우선이요. 우선변제 소액임금채권 그래가지고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은 근로자 가정의 최저 생계를 위한 거니까 요거는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근데 다만 얘도 체납소임보다는 우선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일반 임금 채권이 나오는데 기억번, 니은번은 길게 되어 있는 걸 읽어보면 이거예요. 자, 저당권, 질권이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보다 이 일반 임금 채권이요. 월임금이 100만 원씩인데 총 임금 채권이 1000만 원이면 그중에 300만 원은 무조건 세금보다 우선하는데 나머지 700만 원 기타 임금 채권 어떻게 일반 임금 채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피담보 채권 따라다녀요. 저당권이나 질권이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보다 이 일반 임금 채권 우선할 수 없는데 피담보 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면 덩달아 같이 우선하고 후순이면 덩달아 후순입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동그라미 기역 니은에 나와 있고요. 그 559페이지 맨 하단에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느냐 전에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순서요, 이 징수 순위가 쫙 나와 있습니다. 매각득임에서 누가 우선할 거냐 이걸 갖다가 제가 표로 나눠져 있는 거를 두 개를 모아서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쭉 봅니다. 한꺼번에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여기 보세요. 예? 자, 한 번에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 후에 수령되느냐에 따라 나눠진 거를 제가 모아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매각대금에서요, 공매나 경매된 자산 그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하냐. 최고 1등은요, 무조건 최고 1등 가져가는 것은 공익비용,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그랬죠. 공익비용 또는 체납처분비가 무조건 1등입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쓰는 비용인 공익비용 또는 체납소비가 무조건 1등이고요. 2순위가 이제 어떤 거냐면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요건 공부한 순서로 바꾸면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상가든 주택이든 소액 임차보증금, 얘가 2순위입니다. 얘네들 소액 임차보증금. 그 다음에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요게 또 2순입니다. 세금보다 무조건 얘네들이 우선합니다. 근데 다만 얘네들도 체납소임보다는 우선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매각대금에서 3순위는요. 1등, 2등, 3등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3순위는 어떤 거냐면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를 우리가 흔히 당해세라고도 하는데 어떤 거냐? 이거 하는 게 포인트라고 했죠? 자,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읊어보세요. 재산세. 나오면 친구, 지역자본 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그 다음에 자,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가세일 때,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가세일 때입니다. 취득세, 부가세일 때는 당해세가 아니에요. 재산세, 부가세일 때,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가세일 때, 그리고 자동차세도 있지만 제가 생략하고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 증여세. 얘네들은 자, 설정일정 역시 항상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하는 세금입니다. 1등, 2등, 3등은 딱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등부터는 따져봐야 돼요. 보세요. 법정기일이라는 게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이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 고의소를 통해 징수하는 세금 고의소 발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이 됐다. 저당권 등이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자,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과 조세 채권 사이의 국세 지방세, 이 조세 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 피담보 채권과 조세 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요. 자, 어떤 게 우선한다고 금방 배웠어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습니다.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 국세지방세 어떤 게 우선해요? 피담보채권이 우선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또 바로 뒤따라 다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데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면 덩달아 같이 우선하는 애가 있습니다. 어떤 애냐? 자, 기타 임금 채권이요. 나머지 1분, 최종 3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임금 채권이요. 기타 임금 채권. 얘는 덩달아서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법정기일 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이 됩니다. 그 담보되는 피담보채권과 그 다음에 국세지방세 같은 이 조세채권하고요. 자, 어떤 게 우선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피담보채권하고 조세채권하고 국세지방세하고 어떤 게 더 우선한다고요? 이때는 법정기일 후에 설정됐으니까 세금이 더 우선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피담보채권 바로 뒤따라 다니는 애가 있죠? 기타임금 채권입니다. 그러면 자, 순서를 다시 한번 매겨 보겠습니다. 1등, 2등, 3등은 딱 정해주세요. 공익비용 또는 체납선비 1등, 2등이 세금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 분임금 채권. 그 다음에 3등이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고. 자,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전에 설정이 됐다. 그럴 때는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자, 4순위는 피담보채권, 5등 기타임금채권, 6등이 국세지방세 세금이고, 그 다음에 맨 꼴등, 항상 꼴등은 어떤 거냐면 꼴등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은 항상 맨 꼴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은 항상 꼴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우선한다고요? 법정기일 후에 설정됐으니까 세금이 4순위고 5등이 피담보채권, 바로 뒤따라 다니는 애 누구? 기타임금채권. 그 다음에 7등은 일반 채권 공과금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재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각되면서 우선해서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 알아두시면서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가 어떤 건지, 당해세가 어떤 건지를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다는 거. 요거 이해를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설정일자금 역시 항상 우선하는 세금들이 어떤 거냐. 자, 그럴 때 여러분요, 요 징수 순위는 자, 이번에 이제 시험에서 30일의 시험에서 독립화 문제로 또 출제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셔서 실생활에서 공인중개사가 돼가지고 이거 자, 세금보다 어떤 게 우선하느냐 이런 걸 잘 봐야지. 만약에 고객한테 괜찮다고 사라고 막 하고서 수수료만 받고서 했는데 나중에 그 세금 때문에 다 세금 먼저 가져가고 이런 거 다 가져가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가지고 세입자 들어갔을 때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그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559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560페이지입니다. 560페이지 권리구제인데요. 이 권리구제는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시험에 여기에 23회 시험 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안 나왔다가 이게 30회 시험에 이게 이제 나왔어요. 자, 작년에 독립화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또 올해 출제 가능성이 독립화 문제로 가능성은 낮고 종합 문제 대비해서 혹시나 해서 이제 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11번 권리구제 보고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한 번에 다 끝나기는.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